제가 지금 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 항암제 그 부작용으로 좀 목소리가 좀 쉬었고 또 말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혹시 말이 어눌하게 되면은 그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달에 어느 날부터 이게 숨이 매우 차게 됐어요. 처음에는 계단을 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은 숨이 매우 찼는데 그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 한 2달 지나고 올해 1월 달이 되니까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됐어요. 그걸 보고 제 아내가 이거 아무래도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평소에 가는 병원의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진료 의뢰서를 써줄 테니까 빨리 응급실로 빨리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접수받는 간호사가 혈액검사를 먼저 받으라고 그래서 그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그 혈액검사 결과는 한 1시간 후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검사 항목 중에 혈소판 수치는 바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 혈소판 수치를 보고는 이게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다. 그래서 혈액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과 의사 선생님 방 앞에 가서 기다렸는데 그 1시간 후에 그러니까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확실한 것은 골수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혈액 검사 나온 결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빈 병실이 없어서 그 어떻게 할지 그 처음 그 접수받은 그 간호사하고 가서 상의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다시 갔더니 그 간호사 얘기가 저 환자는 그 응급실 중에서도 거기 중환자 병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 그 병상으로 가고 보호자 그러니까 제 아내는 말하는 거죠. 보호자께서는 어떻게 할지 여기 와서 상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나중에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간호사 얘기가 지금 너무 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실이 비어 있는 것이 지금 없고 빈 병실은 닷새나 지난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병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서 그걸로 입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여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입원을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냥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지내더라도 그때라도 입원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환자 병상에 가서 누워 있으니까 먼저 혈소판을 한 팩 와서 수혈을 해주더라고요. 그 혈소판 수혈을 하는 데는 한 4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4시간 후에는 또 적혈구를 또 수혈을 해줬어요.
이 적혈구도 또 수혈을 하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적혈구를 수혈을 하는데 밤새, 그러니까 한 팩 수혈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더 수혈하고, 그렇게 해서 밤새 세 팩을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오후에 1시가 되니까 무견 동병에 1인 격리실이 지금 비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걸로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그 1인 격리실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닷새 동안 기다렸다가 입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특별히 그 다음날 바로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주치 의사 선생님께서 와서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결핵암이죠. 백혈병은 결핵암인데 이 결핵암은 치료하는데 결핵암이라 우리 혈액암이라 저희 발음이 자꾸 이상하게 되네요. 이 혈액암인데 이 혈액암은 치료하는데 먼저 관해요법을 한번 실시하고, 그 다음에 퇴원해서 한 3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그 다음에 공고요법을 3회 내지 5회 실시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고요법 횟수는 그 관해요법 결과하고 이게 뭐죠? 골수 검사 결과를 봐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해요법이 뭔가 하면은 그 이제 항암제를 수입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암세포를 혈관 속에 있는 암세포를 5% 이내로 줄이게 되는 그런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요법은 그 5% 이내의 그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치료인데 본질적으로 두 치료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항암제 농도하고 그 투여하는 횟수를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해요법이든 공고요법이든 그 치료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첫 주, 한 주 동안에는 항암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이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이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 백혈구, 그러니까 비정상 백혈구가 그 암세포인데요. 그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 백혈구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활성적인 세포, 예를 들면 점액세포 같은 그런 세포, 우리 몸에 그런 세포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투입하면서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간염, 위장염, 방광염을 비롯해서 결막염, 그다음에 구내염 이런 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항암제를 투입할 때는 동시에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약을 복용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이 항암제는 백혈구를 다 죽여버리게 되니까 백혈구 우리 몸에 면역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역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지극히 사소한 병균 하나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 치료 기간 동안에는 매일 새벽 5시에 혈액 채취해가지고 검사해서 그날 그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항생제를 주사를 하고 그에 따른 약제를 계속 복용을 하기도 하고 주사를 하기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관해 치료 첫 주에는 그 항암제를 투입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 주가 되면은 그 호중구 수치가 0이 돼요. 호중구가 뭔가 하면은 그 백혈구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혈구도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70% 되는 것이 호중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호중구 수치를 가지고 이제 백혈구가 완전히 소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주 지나면은 이 호중구 수치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백혈구가 제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전부 다 소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소멸되니까 그 비정상 백혈구,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우리 혈관을 점점 채우고 있던 것을 그것까지도 다 죽여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 적혈구하고 혈소판 생산도 우리 골수에서 생산하는데 그게 생산이 중단이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백혈구 호중구 수치입니다. 호중구 수치. 그래서 그 둘째 주에 지나게 되면은 호중구 수치가 0이 돼요. 완전히 면역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항생제를 주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날부터 한 며칠 동안 호중구 수치가 0이 됐다가 차츰 이제 호중구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주 지나면은 호중구 수치가 보통은 한 500 정도로 되고, 그리고 4주 지나게 되면은 그 호중구 수치가 1500 정도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호중구 수치는 보통 뭐 1700에서 7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주째 지나서 호중구 수치가 1500에 되면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호중구 수치의 한치에 가깝게 되면은 이제 퇴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관해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공고 치료도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 입원하게 되면 4주 동안 입원을 해서 퇴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해 치료하고, 그다음에 3주간 집에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공고 치료할 때도 역시 그 호중구가 0으로 완전히 됐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 역시 4주일 동안 한 다음에 다시 또 퇴원해서 집에서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3주 동안 다시 또 공고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관해 치료건 공고 치료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4주 정도 걸려요. 4주. 그런데 이거는 보통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과 사항이 좋지 않은 사람은 5주, 6주 그렇게 치료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치료도 그게 보통은 한 4주 정도를, 4번 정도를 합니다. 이거 역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5번, 6번 그렇게
오래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관의 치료고 공고 치료고 하면 치료할 때 3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3주일 후에 보통 관의 치료의 경우에 처음 관의 치료할 때 보통은 호중구 수치가 500 되고 4주 후에 1500 정도 되는데 저는 3주 지나니까 이상하게도 1725인가 이렇게 호중구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퇴원을 했는데 공고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 치료할 때도 역시 한 4주 지나야 호중구 수치가 1500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한 3주 지나면 또 한 이게 2000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도 또 3주만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치료를 4주 이상 보통 하는데 저는 3주만으로 이렇게 치료가 끝날 수 있었던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공고 치료도 보통은 4번 이상, 어떤 사람은 5번, 6번 하는데 저는 3번만 하고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치료가 끝날 수 있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목사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 덕분으로 제가 치료도 빨리 끝나고 또 치료 횟수도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아마도 백혈병 걸린 사람 중에서는 가장 최단 시간에 그 치료를 끝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